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 동행. 어제 여야 정치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서 출범한 결사체 이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17일에 공식 출범을 합니다. 보통 이런 모임에 참여인들 면면을 보면 이제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권노갑, 정대철 이런 분들은 민주당 상임 고문이고요. 이부영 전 의원 보이고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 지낸 김덕룡 전 의원 보이고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지냈던 임명진 목사, 대한성공회 박경조 신부, 시민사회 인사 33명 면면을 보다 보면 이 모임이 여측인지 야측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어느 한쪽으로도 딱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발기인으로 참여한 분 직접 만나봅니다. 갈릴리교회 임명진 목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 동행의 발기인으로 오늘 인터뷰 참여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인가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요. 헷갈립니다, 좀. 예. 신문에 보니까, 올드보이들이 돌아왔다, 뭉쳤다,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올드보이들이 많죠. 예. 저도 그렇고.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옛날 상도동, 동교동 인사들이 다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하. 그런 분들도 이제 추측을 이루시고 계시죠. 예. 시민운동의 원로들도 몇 분 계시고, 종교인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공통점은요.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민주화 운동으로 과거에 뭉쳤던 올드보이들. 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평생 동안 헌신하다가 고초도 많이 겪은 분들. 예. 그래서 동교동, 장도동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분류도 합니다만은 공통점은 다 모든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 이 국민들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모임의 제안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훼손과 공안 통치 시대로의 퇴행이 우려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뭉치게 되신 겁니까? 꼭 국정원 댓글 사건만은 아니고요. 아하.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많은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요. 예. 특별히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평생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초도 겪고 우리가 조그만 공원도 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평생 민주주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느낌으로 이게 으시시하고 이게 아닌데 우리가 참 고생하면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라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으스스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임명진 목사님. 네, 으스스하다. 네. 뭐가 그렇게 으스스하십니까? 아니 보면 그 유신이나 이제 군사 독재가 분명 우리 역사의 과오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일에 책임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군사 독재나 유신 시대에 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 사실은 이게 은인자중하고 이게 참여하며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국정 전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나 유신 시대를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이 또 나타났네. 뭐 하려고 저러지? 그때 옛날에 그분들이 한 일을 우리가 잘 아니까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자면 유신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예. 또 우리가 유신 시대라든지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중앙정보부 그러면 울던 애도 울음을 그친다 할 정도로 그렇죠. 참 무시무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잠잠하더니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아주 전면에 나서가지고 국정원이라는 건 중앙정보부의 후신인데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국정을 휘두르고 이러니까 예. 야 이게 지금 또 옛날처럼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가 스스로 이게 자괴감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룰 거니 민주주의인데 이게 점점 더 이게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물론이죠. 이룩한 우리 민족이 이룬 업적 중에 산업화와 민주주의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값이 나가는 소중한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까? 그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후퇴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서서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풀겠다. 확실히 수사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뭐 이 문제 우리는 지금 단지 국정원 그 선거 개입 문제 뭐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민주주의라는 게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좀 다른 그 집단이라 하더라도 서로 협상과 타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나로 이제 묶어 나가는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국회고. 근데 국회가 1년 내내 싸움만 하는 거예요. 네? 여당은 막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야당은 옛날 그 습관대로 뭐 장애 투쟁하고 이게 다 이 민주주의 정신의 실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야, 민주주의는 어디 갔는가. 여도 잘하는 거 아니고 야도 잘하는 거 아니다. 야도 그거 뭐 잘하는 겁니까 지금. 야당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시민사회나 또 뭐 종교단체 여러분들이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힘 보태려고는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모여서 뭐 국민연대 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잘하면 그러겠습니까? 또 야당 지지율 좀 보세요. 15%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에게 야당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데 저는 야당도 민주주의 정신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여당의 무력한 모습 보잖아요. 여당이라는 게 물론 그 정부를 협력해야 되는 그런 1차적인 임무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협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견제도 그러잖아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정부의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보시. 대통령도 그럼 중간에서 지금 대통령 왜 필요하냐. 대통령도 제 역할 못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내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불란서 가서는 불란서 말하시고 이제 중국 가서는 중국어 하시고 자랑스럽죠. 그거 그 나라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직접 하는 게 더 소통할 수 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죠. 보기도 좋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국민들하고도 그렇게 국민들하고도 소통하는 그런 좋은 말을 좀 한국말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프랑스 가서는 프랑스 말로 하고 중국 가서는 중국말로 할 정도의 소통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우리 국민들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 안 하시냐? 그 부분이 답답하시군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국민들하고 통하는 말을 하셔야 되거든요. 불란서 사람하고 통하는 불란서 말 하시든지 또 야당하고 통하는 말을 하셔야 되거든요.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통하는 중국말 하듯이 그걸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대통령 한국말 좀 듣고 싶죠? 우리가.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올드보이들이 모여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지금 좀 모든 것이 삐걱삐걱대는 것을 우리가 맞춰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뭐 그만한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이거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좀 뭐 얘기라도 해보고 안 들을지 모르지만 또 힘도 없지만 무언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모였어요. 제가 이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지금 야권 쪽에 흐름이 있습니다. 신야권연대. 여기에는 정의당,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 다 모이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모여서 이 선거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풀자. 뭐 이런 주장인데. 신야권연대의 국민동행도 함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아닌가요? 그거 함께 할 것 같으면 뭐더라 조직을 따로 만들겠어요. 일단 그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뭐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시려고 힘을 모으시는 그런 일들이시고요. 우리는 조금 좀 더 원칙적이고요. 또 뭐지 장기적으로 국민운동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젊은이들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절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자.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격려를 하고 뒷받침을 하자.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뜻있는 분들끼리 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것이 이 국민동행하고 안철수 의원 측이 바라보는 이상향이 비슷하다. 네. 이 두 조직이 지금은 이제 둘 다 정당이 아니니까요. 이 조직이 한데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 추측 맞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동행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직으로서 국민동행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우리는 그러려면 안철수 의원하고 내놓고 정당 만들고 참여하지 무슨 일로 국민동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운동 한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가서 합하고 그렇게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게 정직하지 아니다. 못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김동용 의원이나 정대철 의원과도 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참여하는 최소한도 이제 발기인들 중에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고요. 이건 국민 동행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동행에 참여하신 발기인들 중에도 내놓고 우리는 지금 야권 연대 있잖아요. 국민연대. 거기에 나도 참여하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렇지만 발기인 중에는 적어도 안철수 의원과 합쳐서 정당 만들겠다 이런 분은 없다. 절대 발기인 중에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알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조직이 그러는 일이 없을 거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믿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동행. 추측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많이 추측하면 곤란하죠. 네. 앞으로 어떤 역할들 해나갈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진 목사였습니다.